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최근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SNS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을 올렸다가 유출 논란에 휩싸이자 이를 삭제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본 재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대표가 주소를 확보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지적했고, 재판부 역시 매우 부적절하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고발로도 이어졌는데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재명을 형사소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고발된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이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열람 등사를 한 피고인 변호인은 그 조서를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이 수사로 최초 유출자와 이재명에게 흘러들어간 경위 등을 밝혀내면 이재명도 이를 공표한 혐의 등으로 전과가 추가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와 비슷한 일이 최근 또 발생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제출된 수사 기록이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에 활용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논란이 번진 그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할 듯한데요.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화영 전 부지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다음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쌍방울그룹 수사는 답정 기소, 즉 답을 정해놓은 기소라며 부풍 조작 수사를 멈추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쌍방울그룹이 북에 전달한 500만 달러는 북한 사업 체결을 위한 투자금이 명백하다라며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나노스의 투자 유치 보고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즉 쌍방울의 자체적인 일이지 경기도와 무관하다라는 취지로 이 자료를 공개한 것인데, 해당 자료는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그룹과 북한 조선 아태위가 체결한 합의서의 이행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모자이크 처리에 자세한 내용이 보이질 않지만 계약금 부분엔 500만 달러, 이행보증금 1월 200만 불 지급, 2월 중 300만 불 지급, 사업 이행금은 사업 개시일 1억 달러 지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자료를 근거로 쌍방울이 북에 보낸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비가 아닌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계약금 또는 거마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료의 내용을 떠나 민주당이 공개한 나노스 자료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해 법원에 제출한 증거 기록 중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의 재판 증인신문 녹취록 사진을 첨부한 일도 그렇고,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재판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사실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한 수사와 재판에서 논란이 벌어졌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앞서 설명해드린 이재명이 이화영 재판 자료를 SNS에 올린 일에 이어 민주당에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자, 그 이전엔 검찰 수사관이 쌍방울그룹의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독 쌍방울과 이화영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이런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지는가? 이게 궁금해집니다. 또 수사기록과 재판 자료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관여됐는지, 누가 이런 자료를 빼돌려 이재명 혹은 민주당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검찰의 뿌락지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법원의 뿌락지가 있는 것일까요? 자,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관련한 재판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릴 텐데요. 쌍방울 관련 의혹의 핵심 사안들이 가려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재판이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변호인 측이 또다시 검찰 기록의 방대함을 이유로 준비기일 연장을 요청하면서 네 번째 준비기일마저 공전했다고 하는데요. 또 세워라, 내워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오늘 오전 10시쯤 열린 김 전 회장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의 4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의 기록을 절반도 읽어보지 못했다. 기록 한 건당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다며 추가 준비 기일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에 따르면 현재 1차 증거 목록은 50건 정도라고 하고요. 2차는 30건 정도의 분량이라는데 이에 변호인 측은 1차 내용 50건 중 14건 정도만 열람했고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도 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 같은 변호인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2주 뒤인 20일 다음 준비기일을 여는 것으로 결정났다고 하는데요. 말 나온 김에 오래전부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온 재판 지연과 관련해 몇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재판 지연의 경우 변호인 측의 어떤 전략적인 측면으로 보여지나 원론적으로 지금 한국사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김명수 사법부에서 일상이 된 재판 지연입니다. 이로 인해 일반인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반면 청와대 울산선거 공작, 조국 일가 비리 등 권력형 사건의 피의자들은 재판 지연으로 기존의 특권을 그대로 누리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 국감 자료에 따르면 대전 청주지법 형사소송의 경우 2017년엔 평균 274일이면 항소심 판결문까지 받아볼 수 있었으나 작년 처리된 사건들을 보면 항소심 선고까지 393일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제밖에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소송 중 재판 지연을 경험하고 있다는 그런 설문조사도 있었는데요. 특히 소장 제출 후 1심 선고 기일까지 소요 기간을 묻는 질문에 1년 6개월 이내가 54%를 차지한다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른 부작용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민노총과 산하단체의 북한 연계 지하 조직을 만들어 반국가 이적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노총 간부가 작년 6월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일명 청주 간첩단 조직원과 교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수사 재판 상황을 공유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북한에 보고했을 것으로 의심했는데요. 간첩 등 국보법 사건 재판은 집중심리 등을 통해 구속기한인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마치는 게 상식입니다. 그래야 간첩이 재판 도중 풀려나 국가안보를 해치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청주 간첩단 사건은 기소 1년 4개월이 넘도록 1심 판결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 사이 청주 간첩단 일당 4명은 모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 같은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피고인 측이 법관 기피 신청, 국보법에 대한 위헌 심판 제청 신청, 그리고 인권을 운운하면서 재판 지연 전술을 벌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첩 혐의자들의 지연 전술에 사실상 재판부가 동조했다는 점입니다. 변호인이 재판 도중 다른 일정이 있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도 재판부가 제지하지 않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기는 했지만 현재 국민적 사안이 집중된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대장동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그리고 앞서 언급해드린 쌍방울 김성태와 이화영 관련 재판이 지연되고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에 따른 이득을 본 조국처럼 이재명도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에 재판부가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